저희는 탄소 중립을 향한 시작, 우리마을 쓰레기 부탁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개요는 있습니다. 저희 사업 목적과 현황을 보면은 지역, 특히 이제 시골 지역, 시골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겠죠.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작년에 저희가 국민 디자인단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우리 쓰레기를, 마을 쓰레기를 국민 디자인단하면서 서천군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디자인단이 대상지로 삼은 것이 저희 마산면이었고요. 사실 서천군 자체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인구 소멸지구에 있는 굉장히 그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 마산면은 또 인구가 굉장히 적은 서천군에서도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저희를 자꾸 이렇게 대상으로 하느냐? 저희가 이제 마산면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같이 이제 외부에서 새로 유입이 되는 인원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목적과 현황은 지역 쓰레기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교육을 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자라고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작년에 이제 국민 디자인단 활동으로서 저희가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럼 올해는 그 사업, 그렇게 국민 디자인단에서 제안을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신생아수 0명 이건 좀 예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를 가서 열심히 애를 2명을 낳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직도 면 자체로는 1년에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 초고령화 마을이 이제 저희 마산면, 그 중에 서천군에서도 마산면이고요. 마산면 현황은 뭐가 없습니다. 다 없고요. 서천에서 가장 오지 마을로 있고 유일한 마산초등학교 유일한 식당이 중국집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이고, 마산초등학교 저희 아이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들이 다른 곳에서 학교 이렇게 모습 보여주면서 애들이 막 꽉 차 있는 모습 보면 신기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마을 교육 들어가서 보면은 한 반에 5명, 적은 학년은 2명, 어떤 학년은 1명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 이 대학생도 간혹 있지만 얘네들이 돌아올 곳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해보는 과정. 그래서 내가 빨리 공부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곳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는 과정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황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깔끔일방을 설치를 하자, 이건 약간 도시적인 접근이죠.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 쓰레기를 한 곳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그 시골 지역은 거점 수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제 집들이 있는 데다가 관리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안을 했을 때 공무원분들도 반대를 했고요. 왜냐하면은 설치를 해놓다가 민원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거 철거안에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를 이제 추진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한쪽이 있고, 이거를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디자인은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설치는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이걸 워크숍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쓰레기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올해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자치회가 5개의 분과였는데 평생학습 환경분과를 새로 아예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마을 환경 쓰레기를 부탁해 사업과 마을 환경 매니저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사업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쓰레기가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어디에 배출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 장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 멀리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져오는데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지정된 장소인지 혹은 거기가 관리가 되는 곳인지,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가 정말로 그 수거가 잘 되는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배출 지도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을별 배출 장소, 실제 수거 장소, 문제 장소 등을 포함해서 지도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방법을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랑 가서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매핑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매핑을 했고요. 두 번째는 드론 촬영을 통해서 이제 상공 사진을 찍으면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 지역,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배출 지역, 배출 장소마다 사실 쓰레기의 양상이 다르고 처리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전 지역이 동일하게 교육을 하거나 동일하게 지원을 하거나 동일하게 규제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내용을 통해서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기능을 습득하는 내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 아이들, 특히 이제 지역의 아이들과 지역의 좀 젊은 층들이 커뮤니티 매핑이라든가 드론 촬영, 구글 지도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보는 과정을 좀 지원을 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축이 있는데요. 물버들 교육 공동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뭐 학교가 작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교육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부모님, 저를 포함해서 부모들이 물버들 마을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직접 방과후를 들어가거나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면 주민자치회가 당연히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지아 봉사단이라든가 물버들 FC 같은 학생 단체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지역 축구 모임인데, 축구 모임이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전부의 모임입니다. 그 아이들이 축구하기 전에 모여서 쓰레기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하고. 근데 이게 축구 모임이지만 사실 사교 모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졸업을 하고 혹은 그 이후에 대학을 어디로 갈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디자인단 활동과 학생 활동 중에서 저희 이번 과제에서는 학생 활동을 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고요. 디자인단 활동은 또 다른 군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농업 폐기물 같은 것이 적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모르겠다, 뭐 그리고 데이터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이들 이제 대학생과 고등학생 2명, 3명을 대상으로 드론 그 자격증 연수를 시켜줬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5개 마을을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 하다가 이제 마을 주민들의 이제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 초상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허락받은 마을에 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번기다 보니까 사실 그 대량의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10월, 11월쯤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농업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마을 지역에서 그 중고등학생들의 리더격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버들 FC라고 축구 모임인데, 이 친구들이 그냥 그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마을에서 뭐라도 하자 해서 자기들끼리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진행을 같이 조인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매핑을 구성을 했는데, 저는 그냥 마을 지도를 그리자라고 해가지고는 이 데이터가 남지 않고 공신력이 없어서 최신으로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커뮤니티 매핑 센터와 연계해서 커뮤니티 매핑을 아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 매핑은 사실 저희 마을 쓰레기 구성과는 조금 요 카테고리가 맞지 않아서 저희 마을로 이제 따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어떤 쓰레기 양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내용을 구성을 한 걸 토대로 이제 매핑 워크숍을 2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주민 대상, 그다음에 학생 대상 워킹 진행을 했고요. 이때 이제 커뮤니티 매핑 센터 대표자인 이만수 교수님의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줌 강의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도 저희가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지역의 이제 장항이라든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오히려 참여를 해서 자기들도 여기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역 주민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보면은 커뮤니티 매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쓰레기 양상으로 버려지고 있는지 그때 지나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거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군청과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업체와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보면 배출 상태와 배출 지역을 파악을 하고 수거 업체의 수거 경로 및 지점을 같이 이제 거기다 겹쳐보고 있는데 수거 지점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는 그게 잘 돼 있어서 GPS 좌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겹쳐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 지역별 배출 장소 상태랑 문제 장소를 확인하고 그 지정의 적절성, 배출 장소를 좀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지, 그다음에 위치상 굉장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습 배출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수거업체와 공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효과 같은 경우는 지역 학생들의 마을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하기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제 쓰레기만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내가 지역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찍어서 올렸더니 거기가 그 다음날 치워졌어요. 방치 쓰레기 같은 경우 누군가 보고 치웠겠죠.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방치 쓰레기가 그냥 하루 만에 치워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방치 쓰레기를 신고했더니 치워졌다라고는 인과관계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사고를 통한 문제 발굴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루트상에서 큰 길가에만 있으면 저 멀리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고 큰 길가로 가지고 나오라는 소리인데 나 같아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의 지역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데이터 생산, 가공, 해석, 활용 능력을 습득을 지는데 마을별로 드론 촬영을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를 찾는다는 구실을 가지고 저희가 마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외장하드 용량이 금방 꽉 차더라고요. 쓰레기 문제에서 시작하여 탄소 중립 마을 가기에는 다양한 시도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은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먼저 지역에 이제 했는데 사실 스마트폰을 그렇게 막 요즘에 이제 그 영상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보시는데 요거를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카테고리가 다 있어서.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면은 모르겠지만 여기 시골 지역은 자기 집 앞에 하나 찍으면 사실 끝이에요. 아니면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차량으로 도와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 두 주체가 같이 만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소극적 참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을 통해서 발견을 시도했으나 쓰레기는 많이 발견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대개가 다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10월 11월에는 많이 나와요. 그때 찍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찍은 거를 2차에 비교하려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산은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분 정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정체요. 마을 독립군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은 아니신 것 같고. 그냥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신 한 분이 거기에 큰 자산입니다. 마을에서는 청년 한 분이 큰 자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런 데이터 잘 축적해 놓으시면 오히려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마을에서 하시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상적으로 잘 봤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줬다면은 예컨대 이 마을에는 수거하는 지점은 여기였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쪽에 많이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됐다거나 그런 게 조금 나왔다면은 이래서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겠구나라는 게 좀 와닿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작년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로는 올해 처음. 작년에 다른